정석 유제 4-7의 2번입니다. 아니 딴 거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빨리 하고 끝내게. 자, 여기 봐요.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술 기하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양수라는 정의죠. 근데 x 자체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지.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얘랑 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를 강제로 플러스 1 해줘서 얘랑 역수관계로 만들어주고 나서 강제로 1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얘는 한 덩어리, 또 얘가 한 덩어리, 둘이 역수관계네. 역수관계는 마치 뭐가 주어진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곱이 주어진 거랑 똑같다 그랬죠? 네. 맞습니까? 곱이 주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산술 기하를 써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 1은 좀 이따 신경 쓰고요. 얘는요 2배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9입니다. 지워질 거 지워지면 얘는 6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소가 얼마죠? 6이죠. 근데 1을 빼야 되니까 최소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답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산술기한 여기까지고요. 자, 유리식 무리식은 아직 안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일단 근데 기본문서 다시 여기 2번 있잖아요. 이거 x 그 선차식 나오는데 똑같이 그냥 대입해 푸는 거 아니면 그냥 푸는 방법이 있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이거 한번 무슨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아니 그 기억 안 나는데 강의 다시 보시면 내가 해놨어요. 안 했을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뭔 말이에요? 말을 못해. 맨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자, 보죠. 내가 지금 주연이는 한 번 안 왔으니까 내가 예전 거 질문 받아준 거지 이제 예전 거 질문 안 받아줍니다. 알겠죠? 왜냐면 진도를 너무 못 나가. 이거 자, 예전 거 아닌데. 예전 거야. 네. 숙제는 했어? 네. 정석 끝까지 알펜 끝까지인데. 아이펜까지 했고요. 정수는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 봅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은 함수를 하는데요. 오케이? 몇 쪽이에요? 자, 페이지로는 104쪽입니다. 정석에서 다른 거 앞에 잠깐 유리식 무리식 계산하는 거 건너뛰고요. 잠깐 함수를 먼저 봅시다. 알겠죠? 네. 자, 함수라는 건 예전에 내가 니네 그 중간고사 때 2차 함수 하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라고 해서 조금 했었어요. 뭐냐면 함수를 잠깐만 볼게요. 함수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니네가 그냥 직선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만 하고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되게 컸었어. 어떤 게 있냐면 잘 봐. 함수라는 건 가장 만만한 걸로 자판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자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봐. 음료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지. 봅시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뭐가 나옵니까? 음료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들어가는 돈은 정의역이 되고요. 저 나오는 음료수는 치역이라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요. 함수 x, y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죠. 네. 보통 정의역의 값은 뭐 마음대로 숫자가 써지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치역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라는 것은 이 1이 들어가서 얼마나 나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왜 내가 자판기에 비유를 했냐면 야, 돈 하나를 넣었으면 음료수 하나가 나와야지. 음료수가 2개 나오면 고장난 거죠. 네. 그쵸? 함수라는 건 이 x가 하나가 들어가면 2개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뭐가 됐건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함수를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데카르트가 들어 누워서 뭐 했죠? 방에 누워있다가 천장에 움직이는 파리 새끼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죠? 아, 저 파리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게 좌표 평면이고요. 그쵸? 그러면 그 x에 따른 y의 위치를 수소상으로 이렇게 잡아줘서 오케이? 거기다가 점을 찍고 그 연결된 상태를 한번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들어가는 정의역과
나오는 치역이고 그게 순서상으로 묶여서 저기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찍혀 그걸 연결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1이 A를 선택했으면 1은 다른 거 또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딱 하나에서 선택하고 끝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2는요. 누군가를 선택하겠죠. 네. 그런데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A를 또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2차 함수가 바로 그런 걸 아니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나오고 1을 넣어도 1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정의역이 다르지만 치역은 같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치역이란 나온 음료수를 말합니다. 오케이? 얘는 정의역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역이라는 건 뭐를 공역이라고 할까요? 음료수. 이 뽑을 수 있는 음료수의 모든 가짓수를 공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뽑힌 건 치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네. 자, 그럼 보죠.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X가 들어가면 실제로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가 나온다고 배웠죠? Y가 나온다고 배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fx가 나온다라고 해야 니네 부등식의 영역 문제 풀 때도 그쵸? 네. 그리고 이 함수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달라지는 모습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서 배웠던 x, y는 그런 뜻의 x, y가 아니고요.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를 여기를 가로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세로축의 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해서 표현을 해줬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네. 오케이? 다 알아들었어요? 자,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고 그 x가 들어간 걸 가로축 위에 점을 찍어주고 나온 fx를 세로축 위에 점을 찍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x, y로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왜냐면 너는 중딩 아니니까. 그지? 네. 우리는 부등식의 영역도 이미 했어. 네. 부등식도 했고. 알겠어요? 네. 앞으로 절대값이 씌워지는 함수나 함수의 대칭이동, 평행이동 때문에 y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죠. 알겠죠? 네. 그럼 봅시다. 그런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1차 함수겠죠. 그렇지 않아요? 1차 함수. 1차 함수 또 뭘 공부하게 되겠죠? 2차. 그쵸? 이제 곧 미적분 오늘 배우게 되면 3차, 4차까지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게 돼요. 알겠죠? 자, 봅시다. 함수의 의미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함수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 보죠.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거 먼저 띄고요. 자, 봅시다. 함수가 이렇게 표현된 함수가 있다고 쳐요. 자, 이렇게 표현된 함수의 특징은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거. 실제로 fx가 나오는 건데 그 fx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y자리에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돼요? 네. 자, 이럴 때 정의역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x는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죠. 네. 정의역은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치역은요?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모두 실수지만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실제로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x축과 어디하고 어디서 만나죠? 마이너스 1하고 0에서 만나겠죠.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 그래프 맞습니까? 네. 맞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 x축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저기다가 실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좌표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이게 꼭점 x좌표와 y좌표 구하는 식이었죠. 자, 치역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자, 정의역과 치역. 그런데 정의역은 상관없이 모든 실수가 되지만 때때로는 치역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지만 치역에 대한 제한 조건이 생겼죠. 네. 맞죠? 하지만 여기다가 하나만 더 봅시다. 이런 그래프는 정의역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치역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이 x에다 숫자를 넣다 보면 y는 모든 실수가 똑같이 나오겠죠. 맞죠? 네. 얘 보죠. 이제는 뭐를 얘기할 거냐면 이런 새끼를 얘기할 겁니다. 자, 예를 봅시다. 이 문제를 설명하다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축과 y축은요. 오케이? 흔히 말하는 x축과 y축은요. 뭐냐면 실수축입니다. 뭐가 써질 수 없습니까? 우리 허수가 표현될 수 없습니다. 실수만이 표현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 허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네. x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허수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좌표 평면의 표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말이 없어도 아무 말이 써있지 않아도 이런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얘 정의역 x는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실수축의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어떤 정의역의 범위가 생겼어요. 그러면 원래 치역도 범위가 없어도 상관없었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대답해봐. 이거 치역 y는 0보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왜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거든요. 맞습니까? 왜냐면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양수 또는 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이 새끼의 정의역은 뭐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다가 되고요. 치역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알았어? 다 네. 여기까지? 자, 함수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할 거예요. 이렇게 뭐를 이용해서 정의역 범위, 치역 범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면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얘는요, 한번 대답해봐요.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y라는 집합은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안 되는 건 어떤 거를 안 되겠느냐라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번, 4번은 건너뛸게요. 자,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x 플러스 1이 나오는 함수를 의미하죠. 이게 지금 함수를 표현해 준 겁니다.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왔다? x 플러스 1이 나왔다. 이만큼이 fx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네. 그냥 얘는 지금 이런 함수인 걸 말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함수 맞아요? 틀려요? 맞게 맞는데 안 돼요. 왜? 정의역이 얘는 치역이 안 맞아요. 뭐 때문이냐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대응할 수 있는 0의 값이 없죠. 네. 이 새끼는 그래서 원래는 1차 함수라고 하지만 그럴 때는 정의역과 치역이 다 있을 때고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의역과 공역 범위 내에선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2번 보죠. 2번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아요. 맞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로 가고 1을 집어넣어도 1로 가고 2를 집어넣어도 4로 가죠. 다
만족하는 값이 대응하는 값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됐어요? 3번 보죠. x가 뭐라고요? 0 이상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럴 때 x는 어디로 갑니까? 약수 짝수로 가죠. 이 새끼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같이 찾아봅시다. 뭔 소리예요? 그니까. 그러니까요. x가 양수면 양수값은 누구야? 1하고 2지. 짝수 어디로 가라고? 2 4 뭐 어쩌라고. 둘 다 가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안 돼요. 이미 이 새끼는 함수가 아닌 게 되었죠. 네. 오케이? 네. 무슨 말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건 함수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와, 오케이? 어떨 때는 함수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4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4나 2가 둘.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맞는 함수예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보죠. 좋겠어. 하품하는 소리가 아름다워. 자, 정의역의 범위는 뭐하고 뭐래? 강하수라고. 됐어요? 네. 치역의 범위는 뭐래? 1 1하고 2래. 됐어요? 자, 보자. 아, 선생님이 이거 잘못 썼네. 아 진짜. 뭐 이 새끼야. 왜 이렇게 헷갈려? 범위를 좀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야, 봐봐봐. 우리는 여기다가 y는 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또 y는 x 3승이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맞아? 네. 그럼 얘를 잘 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해? 마이너스 1 나오지. 네. 0을 집어넣으면 0 0이 나오지. 1을 집어넣으면 1 나오지.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0을 집어넣으면 0 1을 집어넣으면 1 자 봐요.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으로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달라요. 다른 함수지. 네. 일반적으로 다르게 그려진 함수잖아. 네. 단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쭈그라들면 어떤 함수가 됩니까? 같은 함수가 되죠. 맞아요? 네. 오케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른 거 알겠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른 함수입니다. 근데 달라? 저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아 이런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얘를 활용하면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건데 얘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함수는 실제로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달라요. 실제 다르죠? 오케이? 네. 그러면 같은 함수로 되게끔 하는 정의역의 값을 찾아볼까요? 네. 해보세요. 이 두 함수가 같아지는 정의역의 같아질 수 있는 정의역의 조건을 잡아보세요. 우하고 마이너스 1 아닌가? 암산은 안 돼. 맞았는데 멍청이.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 왜 이렇게 왜 같아지는데 저렇게 하죠? 여기 보세요. 잘 보니 교점만 줘버리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1 나오고 0을 넣어도 0 나오고 0 나오고 1을 넣어도 1 나오고 1 나오고 결국 교점만 정의역으로 가지면 같은 함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즉 이 함수와 이 함수 y는 2x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함수는 이렇게 존재할 건데 그쵸? 이 점만 넣고 생각하게끔 만든다고 치면 결국에 남는 거는 이 두 점만 되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결국에 그 교점만 찾으면
그 교점이 x좌표로 들어가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무슨 뜻이다? 함수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1하고 5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의 교점 찾으면 답이 나오죠. 됐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돼도 함수. 정의역이 마이너스1하고 5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럼 하나 교점 하나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으로 찍어도 상관없는 거냐고요? 이것도 함수예요, 그냥. 점 다른 두개 중에. 함수죠. 오케이? 단 정의역이 마이너스1하고 5일 뿐이. 알겠습니까? 네. 다음 볼게요. 봅시다. 쌤이 말하는 걸 한번 봐줘요. 이건 중학교 때 몇 번 했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이 얘기는 몇 번 했었을 거예요. 어떤 걸 몇 번 했었을 거냐면, 자 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지금 바로요. 완전 간단하죠. 왜? 기울기와 y 절편을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맞죠? 네. 그러면 자 해봐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기울기 1짜리고 y 절편 얼마짜리니까요? 예. 됐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함수를 그리면요. 점점점점. 이거죠. 네. 끝입니다. 이것도 그냥 함수라고 해요? 아니면 점 함수예요? 함수예요.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얘는 봐봐. 이 함수에 대한 제한 조건은 x가 모든 실수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치?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들어갈 수 있는 x가 몇 개밖에 안 돼. 1, 2, 3, 4, 5밖에 안 되지. 1을 넣었을 때 2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3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4 나오고 4를 넣었을 때 5 나오고 5를 넣었을 때 6 나오는 저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해하죠? 네. 오케이. 쉽죠? 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죠? 오케이. 자, 함수라는 건 이런 걸 함수라고 하죠. x가 하나 들어갔을 때 나오는 y가 몇 개여야 합니까? 한 개여야 해요. 그래서 가끔 그래프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그래프 문제가 나오냐? 잘 봐요. 이거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예요. 이거는 무조건 함수입니다. 왜냐면 x 하나에 y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나 뭐 말인지 알 것 같아, 쌤. 네. 오케이. 그거 안 할 건데, 아니라고요. 딴 거 할 건데. 이거 함수야, 함수 아니야? 아니요. 아니. 왜 아니야? 두 개만 잖아. x 하나에 y가 몇 개 나와? 두 개. 이게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원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원의 방정식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오케이. 이겁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볼게요. 내 쪽이요. 그 내용 설명할 거예요. 자, 보죠. 자,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함수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함수의 경우의 수라는 건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됐어요? 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가지수를 다 골라보세요. 다 찾아볼까요? 4개는 너무 많으니까 3개로 줄여서 설명할게요. 자, 저렇게 정의역과 저렇게 치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함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지? 틀렸어요. 왜? 함수요. 뭐라고요? 함수요. 27. 개죠. 네. 27개입니다. 왜냐면요. 함수는 1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죠. 네. 2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3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죠. 어때요?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 아닐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3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저겁니다. 더하는 거 아니었어요? 더하면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더 뺄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알겠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함수의 개수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림만 그려봐봐요. 몇 개만 해서. 그럼 9개 후딱 넘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얘를 좀 더 늘릴 겁니다. 뭐를 늘릴 거냐? 얘로요. 자, x에서 y로 가는, 즉 저런 조건을 정의역은 1, 2, 3, 치역은 5, 6, 7, 8, 9를 만족하는 함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125개. 어떻게 생각했죠? 5개, 5개. 맞죠? 함수의 개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몇 개가 되죠? 5개, 5개, 5개가 되죠. 네. 알겠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정의 내용입니다.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와 뭐였지? 1대1 대응을 좀 봅시다. 자, 1대1 함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죠. 자, 1대1 함수라는 개념은요. 어떤 거죠? 얘들아, 1대1 함수라는 건 x 하나에 y가 하나인데, 오케이? 네. 그 y가 겹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이 5개, 6개, 5, 6, 7, 8, 9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5, 7, 8, 9 아닙니까? 네.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요. 5, 8, 9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오케이? 1대1 함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x 하나에 y 하나니까 그거는 함수라는 뜻이고요. 1대1이라는 건 그 선택되는 치역이 겹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쟤를 기호로 표시를 해볼게요. 1대1 함수라는 건 이제 1대1 함수라고 주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줄 거냐면요. 뭐라고 줄 거냐면 A와 B가 다르면 FA와 FB도 무조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아까 전에 두 개가 하나로 가는 걸 아예 막아버린 거죠. 맞습니까? 네. 정역이 서로 1, 2로 다르면 그 치역도 다르다죠. 네. 지금 그 얘기죠. 네. 이거를 보고 이제는 네. 함수 fx가 저렇게 성립한다라고 주는 순간 쟤를 보자마자 뭐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 아, 1대1 함수구나 라는 걸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1대1 함수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y는 2x 플러스 1 같은 걸 한번 보죠.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마이너스 1죠. 됐어? 네. 마이너스로 바꾸자 보자. 자, 얘는 x에 따라서 그 y 값들이 다 다르죠. 네. 그래서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2차 함수는 어떻죠? 안 돼요. x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y가 어떻죠? 네. 같죠? 끝났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알아들었죠? 네. 자, 여기 봅시다. 이제는 쌤이 말하는 걸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냐? 라는 거죠. 네. 뭐가 1대1 대응이야? X랑 Y 치열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요. 1대1 함수이어야 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해요. 오케이? 네. 이런 그래프 상에서, 이런 함수 상에서는 절대로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3개가 선택 때는 2개가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하나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니까요. 아, 공영이랑 지역에 무조건 다 이어진다. 그렇죠. 이거여야죠. 남은 게 없어야 된다. 오케이? 왜? 그러면 1대1 대응 왜 배워? 뭐 때문에 배우냐?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뭐냐면요.